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김재원 전 의원님 모시고 출마 배경, 그리고 이제 핵심 공약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의 여러 이제 폭정, 그 다음에 어제 전당대에 있었는데 정청래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지도부에 들어갈 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맞서 싸울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번에도 몇 번 오셨죠?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최고위원을 이미 3번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안 놀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출마 배경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지치고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좀 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도왔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고 그것을 돕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저도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뒤늦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옛날에 한동훈 대표 체제 때 그때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예. 그때 최고위원 중에 사격 선수 있잖아, 진종호. 이래가지고 몇 명이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야 돼버리는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도 그 규정이 있으니까 김문수가 후보가 대표가 되면 예. 그 지도부를 이렇게 튼튼하게 바치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실 김문수 대표를 바치기 위한 것보다는 지금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이 지도부가 하루하루 제대로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다면 이제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신지호 전 의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3명 내지 4명을 내보내서 언제든지 비대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고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또 그렇게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당 지도부가 붕괴되도록 하는 규정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지도록 해놓은 건데, 이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당대표의 신임을 최고위원들이 묻도록 한 것이지, 이게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있다가 언제든지 끄집어내리고 자기들이 대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제도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정파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당 지도부에 들어와가지고 4명이나 구성하고 앉아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위에서 좀 많이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은 좀 우리 당의 현재 처지에서, 이 어려운 처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저도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출마에 동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 당이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과연 누가 나설 거냐, 그런 개인적인 손명 의식도 많았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정도로 우리가 처참하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당이 창당한 이래로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진 건 제 생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가 39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입당했으니까 지금 입당한 지 22년째인데 당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내부 총질이 심한 거는 저는 22년 동안 처음 봤어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이 당내 싸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외부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예. 우리끼리 좀 해먹을 것이 많으니까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저 바깥에는요,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 무너진 이 폐허 안에서 서로 간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특검이 3개나 지금 가동되고 그 특검을 통해서 자고 일어나면 의원들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07석이 무너지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차제 그냥 개헌해서 내가 영구집권 하자 이런 마음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아주 엄정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부 분열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좀 이 당도 뭐 분열하고 분당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 출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한동훈 그 신지호 옛날에 그 전략부총장 네. 이분이 그 비대위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파악하기로는 한동훈 대표는 안 넣었지만 그게 그 한동훈 측에서 미는 게 그 대표로는 조경태, 예. 그다음에 최고위원 중에는 송파병의 김건식, 그다음에 그 청년의 우재준, 함은경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여성은 상대적으로 양양자를 좀 미는 걸로 한동기에서 이렇게 정확한 분석입니까? 성향은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밀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 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성향이 같고 또 생각이 같아서 서로 돕고 하는 거는 뭐 어차피 선거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도부에 입성해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든 또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그냥 끄집어 내리고 비대위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지도부가 오히려 더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전당대회에서 깨어있는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어서 우리 당이 이제 안정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어차피 최고 뭐 전략통이시고 또 대선 때도 비서실장으로 김문수 후보 했으니까 먼저 이게 당대표 판세를 한 2개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5명이 놓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4명으로 일단 1명을 추리는데요. 네. 누가 떨어질 것입니까? 현 판세가. 제가 이제 이런 최고 말씀을 전략통이시니까 한번 궁금해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공개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공개되는 여론조사에 보면 대체로 우리 당 지지자 또 지지 정당 없다고 대답한 분 이 여론조사에 보면 앞서 한 3분 정도는 나와 있어요. 뒤에 2분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것이 이제 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주진우 의원 또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3분 중에 한 분이 탈락하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예.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현 후보가 양강. 네. 3명이 이제 뭐 비슷하게요. 여론이 나오고 있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김문수 1강. 근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보면 한 30%대더라고요. 그럼 결선 투표를 가야 되잖아요. 네. 2명이 되더라도 만약에 네. 장동현하고 가면 그 결선 투표는 누구하고 제휴를 합니까? 결선 투표를 뭐 제휴하고 이럴 상황이 못 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유권자인 특히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일반 국민 중에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것이 발효되어야 되죠. 이걸 아마 선거 공학적으로 당내 선거를 누구하고 손을 잡고 해서 이기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선출하는 원내대표 선거 이 정도는 가능한데 전국에 모여 있는 100만여 명의 당원과 일반 국민들하고 그걸 결부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유튜브 상이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는 좀 약간 이게 강성 보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약간 절연하는 듯한 느낌. 그게 대선 패배 원인이 계엄이다. 그러게 또 선거 승복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분들 이런데 유튜브는 많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는 여론이 장동현 의원이 네. 거의 60~70% 압도적이고 김문수 후보가 좀 밀리는데 이거 심각하게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곡하고 잘못 알려지거나 아예 왜곡하고 더 나가서 허위로 보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튜브 상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악의적으로 퍼날르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좀 많다고 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언론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그것은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유일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무슨 절연하네 뭐 심지어는 아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고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선 패배 원인이 뭐 계엄이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 당 대부분 내지는 거의 전부 다가 계엄 선포 자체는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계엄령으로 이제 학교 제적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12.12.5.17 그 계엄으로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교도소 갔죠. 그래서 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정치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은 자신이 그 국무회의에 불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있었으면 내가 그때 막았으면 이런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국무회의 갔으면 내가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이게 지금 선거 관리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사전투표 제도는 없애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바꿨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확증이 없으니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 그리고 후보된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좌파들은 사전투표를 다 해. 그럼 선거를 3일 동안 해. 그렇죠. 그죠? 투표를. 우리는 사전투표 하지 마라 해놓으면 투표를 하루 만에 해요. 근데 바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틀 동안 투표 안 하고 본투표 날 투표하겠다 했는데 그날 입원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시를 철저히 할 테니까 투표하자. 그랬는데 무슨 부정선거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그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부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측면에서라도 이번에는 제대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 중에 네. 한동훈도 이게 포용하고 더 나아가서 이준석 그렇죠. 포용하자. 아니 제가 이것도 비판한 분이 있어요. 아니 그래 그것도 제가 우리 후보님께 말씀드린 게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라. 아주 지지자 중에는 이분들을 엄청 경계하고 싫어하고 더 나가서 하여튼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재명과 맞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연대해야 된다. 이재명은 어땠습니까? 지난 대선에 보수 진영에서 배신한 보수에 잠입했다가 배신하고 저쪽으로 간 사람도 우대해가지고 지금 장관 자리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끌어모아서 선거를 했고 우리는 이 사람 떼고 저 사람 떼고 하다가 이제는 권력까지 잃고 정권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단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상대가 그럼 한동훈도 포함 되냐? 아주 포함 됩니다. 이승석도 포함 되냐? 아니 포함 돼야죠.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당한 건데 사실은 그런 의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의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낙연도 연대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 외에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드리면 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우리가 이 지금 분열되어 있고 갈갈이 찢어진 보수를 한데 몰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나머지 쭉 다 그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김문수 후보는 원래 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옛날에 머리도 깎고 강경투쟁하던 분이니까 지금 그 말을 하면 한쪽 편에서는 봐라 김문수 정광훈 전환길 다 극우다 극우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한동훈 이준석하고 간다고 당신 이제 우리 안 보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서는 또 배신자다 이러는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솔직히 터놓고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그 열병식에 갔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는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파의 확실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우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우리 같이 다 연합하자 이러면 이제 이건 극우였구나 하고 막 공격하고 반대로 이쪽 편 조금 그러면 또 같이 옛날에 생각하던 분들은 당신은 이제 우리를 배신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사실은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고 함께 갈 수 있는 분이다. 그 점을 저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 자꾸 자기 입장에서 너무 김문수 후보를 막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수가 강력해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들 미워요. 미워요. 근데 그거를 말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물은 것 같아. 그죠? 저한테도 물으면 제가 같이 가야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대선 후보 비서실장 할 때 당내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을 좀 끌어내려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권성동이 물러나지 않으면 자기 지원 연설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쪽에서. 엄청 공격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리고 실제 끌어내리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는데도 권성동 의원이 주된 역할을 했거든요. 쌍권이 역할이죠. 예, 그런데 김문수 입장은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함께 가자는 거였거든. 그죠? 포용력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피해자인데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죠. 너무 충분히 이해는 되고. 근데 지금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주류 옛날에 친윤들 지금 주류 의원들이 장동혁 의원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이나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걸 아는데 지금 현역들은 누가 돕고 있습니까? 돕고 있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사실은 그 당의 당헌 당규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의 그 공고에 의해서도 현직 국회의원은 그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분을 돕고 있는데 저분이 선거운동을 해준다라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헌 당규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또 자제하고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은 좀 은밀하게 돕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또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님이 출마하신 최고위원 대석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보기에 신동욱 의원이 그래도 현역 배지가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최고위원 중에. 그렇죠. 근데 신동욱 의원의 인지도도 좀 높고요. 그럼요. 아무래도 주류 측에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신동욱 의원하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두 분은 이제 확실하고 그다음에 여성 한 명이 또 있잖아요. 최수진이나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제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1등할 자신 있습니까? 일단 제가 확실하다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할 것이고 제가 1등 한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께서는 워낙 지금 인지도도 높으시고 또 의정활동도 잘하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거의 일치 단결해서 좀 나오라고 요구한 상태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비전 발표회가 4분씩 있습니까? 4분입니다. 저희 서저욱 TV에도 당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한 67만 됩니다. 4분 비전 발표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 한번 미리 한번 비전을 좀 말씀해 주면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4분입니다.
4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실 지난 2월 3일 날 우리는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송두리째 이재명의 민주당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우리는 분열했습니다. 제가 후보자 비서실장으로서 선거운동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일에 관여를 했었는데, 전국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그 당원 또는 지지자들의 전화가 전부 이야기가, 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현수막이 왜 없느냐, 유세차가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온갖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쪽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막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다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모두 그만큼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걱정을 해주는 마음이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내에서 그 분열되어 있었고, 그 분열이 제대로 치유되기도 전에 선거운동이 시작됨으로써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서 정권이 넘어가고 지금 완전히 민주당의 독재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당내에서는 여전히 서로 간에 삿대질 해가면서 누구 나가라, 누구 내보내야 된다, 누구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당이 해산됐으면 좋겠다,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보수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단일 대우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 부부싸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외부의 적이 언제든지 잡아갈 궁리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번에 당대표에 선출된 그 정청래 의원은 지금 우리 당 해산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내고 우리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국민의힘을 든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야당이 되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폭압을 우리가 견뎌내고 정정당당하게 견제하고, 그리고 허튼 짓 못하게 막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자 소임인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이지,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쇄신의 대상이라고, 혁신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당 지도부에서 일할 수 있다면 서로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함께 나가자. 총구는 밖으로 돌리고 내부에서는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리고 그 점을 어기고 당의 전열을 흐트리는 사람은 비로소 강력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 때마다 사실 공천 똑바로 못했습니다. 권력자가 공천에 개입하거나 아무나 줄 세우고 하는 바람에 늘 공천 끝나면 우리 당이 공천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선거에 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정책 기능, 당의 지도 기능, 당의 교육 기능, 이런 것이 전부 다 제자리에 가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고 상 받을 사람 상 받고 벌 받을 사람 벌 받는 기강이 바로 선 당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정청래 당대표가 되었는데 정청래 당대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저분이 당대표가 아니고 당대표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앞으로 험구를 쏟아내겠습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청래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정당, 싸워서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저 김재원 한번 믿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꼭 선전하셔서. 근데 이거 4분 맞나요? 4분 정도 제가 시간 재벌이 맞습니다. 오늘 그대로 오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